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요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언론에 그렇게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소식을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해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했다가 포스코 건설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쫓겨나서 쫓겨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약 20억 달러, 2조 3,800억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일들이 시간을 달리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수가 집권했던 정부 때나 진보 개혁 당이 집권한 정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산 신도시도 아마 곧 송도 신도시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도 신도시 사는 주민분들 만족하십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별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분양받을 때와 달리 이제 좀 기대에 어긋나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호갱되신 겁니다. 송도 신도시 분양할 때 기억나십니까? 151층 초총 랜드마크 들어서고, 외국 기업들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주 그냥 어떤 신세계에 사는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죠. 거의 국가적 차원에서.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때 저금리 정책으로 아유 빨리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부 그리고 건설 자본이 서로 짜고치는 그런 고스톱판에서 호객님이 되신 겁니다. 일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아마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원래 송도 개발 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개분 계획이 수립된 197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84년도에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에 주거기능 중심으로 송도 신도시가 반영이 되고, 이제 86년도에 송도 정부화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바뀌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중앙하고 인천하고 이제 좀 견해차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명만호 건설 주요 대상이 되었던 분당과 일산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산에 송도 일단은 이제 먼저 송도 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처음에는 첨단 IT 산업 등 산업 정책과 연동해서 고민이 되다가 결국 경제자유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때 보이지만 결국은 연불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인천시는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이 합작한 송도에 이제 127억 달러를 투입해서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일사라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 어떻게 한국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미국의 LA에 사는 제이김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이제 포스코 건설에 조영경 영업부장하고 알게 되고, 이들이 이제 송도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다가, 이게 송도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외국 투자 기업이어야 되고, 지분이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게일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게일사의 파트너였던 존 하인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하인즈가 게일사 회장인 스티니 게일을 설득을 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결국 이제 사업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존 하인즈라는 사람이 설계한 송도 신도시는 정말 아주 환상적입니다. 도심 내 대형 공원도 건설하고,
한마디로 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중심 도시, 굉장히 멋진 그런 이제 도시로 이제 건설, 일단 좀 말하자면 도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게일 회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먼저다 하는 이제 철학이죠. 결국 2010년도에 하인즈는 송도 사업 지분 절반을 게일즈한테 팔고 이제 손을 떼버려요. 이제 서로 이제 아주 그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나쁜 것으로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일은 지금 이제 포스코 건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죠. 자, 이게 송도 신도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 멋진 풍광은 존 하인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좀 아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윤이 먼저냐 아니면 뭔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비전이 먼저냐고 충돌이 될 때는 항상 이윤이 승리하더라. 이윤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하인즈가 손을 떼고 게일사가 이제 하게 된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유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니 뭐니 하는 그런 멋진 말 뒤에 사실은 철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 자본의 이해관계가 먼저 관철되는 이런 과정을 송도가 이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게일사는 이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게일은 자본금 156억만 낸 채 외자 유치는 한 푼도 한 게 없고 배당, 임원 보수 이런 것 등으로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막대한 돈을 챙기고 그렇다고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이제 경영권을 잃게 되니까 이제 국제기구와 미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이런 말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억지 소송을 걸면 그게 개발 일단 모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더 골치 아픈 거는 이런 게일사의 이런 횡포에 이게 인천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치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 건데 게일사하고 협상무를 맡았던 도시개발본부 과장이 있어요. 이게 2년 후에 2004년도 게일사 상무이사로 전직을 합니다. 심지어 2006년도에는 또 도시공사 계약직 2명이 또 그쪽 게일사로 넘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천시하고 게일사하고는 이제 시공업체와 발주처잖아요. 이게 이해관계가 달라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더 깐깐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발주처에 있던 공무원, 실무 책임을 맡은 이 공무원이 실무의 협상 내용을 모든 걸 다 문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2년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행사로, 게일사로. 자, 이거는 모든 미리 약점을 다 여기다 다 정보를 주고 나중에 게일사가 소송을 걸 때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밑작업을 다 해놨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 보십시오. 151층 랜드마크 짓겠다는 약속 믿고 송도에 들어가셨잖아요. 150층 랜드마크 짓는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해방문에 보면 151층 랜드마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방문 자체에. 그건 몰랐죠. 우리 송도 주민들은 몰랐던 겁니다. 짓는다 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계약서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도시에 살 수 있는 그런 그 꿈을 다 깨버린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제 이 해방문 체결할 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장난치는 이런 그 행위들은 건설사와 이 관계 속에서 빈번하게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을 방치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위에 높아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든지 무능하든지 아니면은 같은 한 통속이든지 이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송도 신도시에 가면 정말 답답한데요. 제가 인천시당 위원장을 할 때 국민의당 송도 6809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쭉 제보를 받아보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송도 680구에 34만 평방 그 땅을 시세가 그때 700에서 1000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걸 얼마에 그 건설사에 넘겨준지 아십니까? 인천시가 평당 300에 넘겨줬습니다. 딱 계약 도장 넘겨주는 도장 찍는 순간에 9천억 원, 1조에 가까운 돈이 그 건설업체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 그 이익이. 아니, 그 송도 개발하느라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송도에 그 사는 갯벌을 그 터전으로 사는 어민들 다 쫓겨났죠. 그리고 그 송도를 주변에 둘러쌌던 중구, 동구, 그 원 도심들, 구도심들 다 자영업자 다 폭망했습니다. 그것도 다 집값 다 떨어졌죠. 다 송도에 다 저기 상가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 저기 소비자들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 좋은 갯벌들, 그 자연,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거 못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희생,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뭔가를 만들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송도 뭡니까? 150층을 랜드마크라도 썼어요. 지금 다 있는 거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그 높은 분양가 가지고 다 해먹고 몇천억씩 다 해가지고 그거 다 자기들 다 배불리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그 정대유라는 그 인천경제청 그 처장이 있습니다. 그 2급인가 뭐 1급인가 그 높은 양반인데 이 양반이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실무 총책임자가 양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뭐 막걸리 한잔 하고 그냥 속마음을 다 털어놨죠. 응? 정치 권력, 공무원, 뭐 지역 언론까지 한패가 돼가지고 그만 좀 작작 쳐 드십시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가 결국 징계받아가 파면됐지 않습니까? 이 양반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저희들이 같이 좀 이렇게 뭐 항의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복직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락해서 한번 이 방송 보시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막걸리를 한잔 하게. 자, 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지금 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이거를 이제 신도시 재정지로 발표한 데 이어서 5월 달에 고양, 창녕, 부천, 대장을 추가로 발표를 했죠. 이제 해당 부지에 3개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2026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3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뭐 집값을 낮추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명분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가용 공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산 신도시라든지 기존에 있던 그 신도시에서 이제 막 이제 조금 뭐 개발 이익도 좀 보고 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이래가지고 노자금 이렇게 마련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자기가 좀 그래도 재산 좀 정식에 해가지고 신도시 이제 그 분양 광고에 혹해가지고 가서 이제 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재산 이익이 실현되기도 전에 다른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신도시 들었으면 뭐 교통 문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 분양가 확 떨어지가 2, 3억씩 팍팍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집값을 잡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주민들과의 그 어떤 충돌 그리고 이해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송도도 마찬가지죠. 송도도 그런 아름다운 명분 뒤에 희생시킨 그런 사람들 지금 아무런 대값이 희생이 돼 있는데 결국 그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챙겨갔지 않습니까? 일산 신도시나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건설업자와 거기에 결탁한 정치 권력자들의 배만 풀리고 그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쪽박 차게 되는 노동운동이 이래도 내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임금 극대화 전략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월급을 아무리 벌어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직장에서 조금 벌지만 지역에서 다 탈탈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이라는 게 제가 젊었을 때 198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제가 집을 36채 지었습니다. 주한 5동 상동에 살다가 세입자로 제가 살다가 거기 철관돼 가지고 거기 한 500명 정도 세입자가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반대 이제 집회를 하고 한 1년 동안 싸워서 만수 3동으로 그 간신히 이제 그때 중국이 뭐지 샥 밀어내고 채비지가 좀 생겼죠. 채비지라는 게 이제 도시 그 계획 끝나고 나서 남은 그 자투리 땅이거든요. 그거를 평당 그때 35만 원인가 해서 받아가지고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36채를 제가 그때 이제 총무를 맡아가지고 직접 다 지었습니다. 건설 이제 용역들 다 부르고 뭐 성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주민들이랑 같이 막 이제 공무리 치고 이러면서 이제 36채를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건축 집이라고 하면은 제가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듭니다. 굉장히 복잡한 행정규제 뭐 이런 많고 또 온갖 또 여러 가지 그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거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또 거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품들을 다 빼면 솔직히 정말 그 아파트 지금 반값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분양가 높을 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분양가 높아지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에 사게 되고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건설 자본도 정치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될 문제니까 로비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집을 건설하겠다 이런 어떤 철학이 뒷받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이제 이윤을 땡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아파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파이프 녹슬죠, 공구리 뭐 바닷물에 써가지고 이제 뭐 흐물흐물거리죠, 철근 저기 10개 넣을 거 5개 넣죠. 뭐 이래 되면요 한 20년 지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다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정말 사상 누각이거든요. 건설업계가 이제 그런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아름다운 어떤 이 신도시 분양이라든지 이런 말이 현혹될 게 아니라 기초부터 건설 산업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이 그냥 뭐 주택가 잡는다는 이런 명분 하나만으로 3기 건설을 한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과의 또 새로운 충돌을 감수하고도 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되려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결국 명분은 좋지만 건설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힘없는 어떤 서민들의 피만 빨아먹는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될 가능성이 때문에 큽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일산 주민들은 난리가 났죠.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도 이제 벌인다고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여단의 텃밭으로 통하던 고양시의 정치 성향까지 이제 지금 뭐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 뭐 카페 게시판 같은 거 보면 더는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도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못 믿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정권을 넘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분양에 정말 자기 사익을 추구한 이런 분들이 있는 당에서 집권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 대형 분양 사기의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데서 집권을 해서 하면 그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신도시 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집권을 하나, 진보가 집권을 하나, 이게 건설 산업에서 나타난 이 비리나 이런 문제들은 똑같았다는 거죠. 결국 정치권은 힘 있는 건설 자본의 손을 들어줘 왔던 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도 똑같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또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뻔하잖아요. 그냥 한번 바뀌면 기분 그날은 좋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시민들은 개틀이 되는데 또 씨바 욕하다가 또 한번 바꿔보자. 바꾼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의 근원을 지금 우리가 똑바로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정부 또는 뭐 자유한국당 정부부터 하더라도 결국 지금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건설 자본가는 결국 한 배를 타고 있다. 이게 팩트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 보여도 지금 송도에서 보듯이 또는 일산에서 보듯이 건설 자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그 분양 사기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부동산 거품은 꺼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도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도시 건설하려면 우선 구도시와 어떻게 상생할 거냐. 오래된 아파트, 노후 건물, 녹물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우면서 신도시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 자본 그리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게 제가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이제 건설 산업 정비 좀 똑바로 하십시다.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파트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특히 정치권은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이 더 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일산에서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나오시려면 일산 3기 신도시가 취소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 이런 걸 잘 헤아리셔서 집값도 잡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건설부 정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